최평님, 송 대표님이 당대표 출마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대표는 지금 송영길 대표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이 많이 크시죠? 송영길 대표님이 뭐 민주당 그 386의 또 좌장 중에 한 명이고 민주당에 가장 먼저 입당을 했던 이제 운동권 출신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발굴한 인물. 김민석과 송영길 이렇게 이제 투톱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그동안 뭐 민주당을 탈당해서 고생을 하시느냐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대단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민주당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친명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친명 의원들이 뭐 숫자는 많죠. 그 숫자는 많고 한 100명 이상은 절반 이상이 이제 친명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떨어진 이후에 뭔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는데 좀 부담이 있고 또 김민석 총리가 차출이 되면서 친명 진영에 좀 구심점이 없는 이런 문제. 그래서 조직적으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신문들이 노골적으로 정청래를 앞세워서 권력 찬탈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친명은 좀 오합지졸 같은 좀 분위기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우세하면서도 뭔가 계속 밀리는 느낌.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그렇고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도 그렇죠. 그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거를 좀 총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어쨌건 친명 진영이 좀 결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뭐 이현주 의원이나 강덕구 의원이나 그다음에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은 이제 잘 해주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친명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는 이제 정치적인 경륜이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치가 좀 아직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명 의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절실했던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송영길 대표님이 무죄가 선고되고 당으로 복귀를 하시면은 그런 친명 진영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뭔가 좀 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 진영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히 이제 당대표 선거가 지금 큰 문제잖아요. 뭐 여론조사도 박빙의 승부예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당원대회를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당으로 복귀를 해서 다시 금배지 달고 민주당의 어떤 구심점 역할 이런 걸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송영길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송영길 보궐선거 출마 또는 내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송영길 브로맨스 지방선거 즈음에 내각에 입각할 듯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일단 금배지를 다신 이후에 입각을 하는 이런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당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금배지를 달고 입각을 한다. 입각을 한다면 이건 뭐 대통령의 뜻을 뭐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입각을 하신다면은 총리 가능성이 일단은 높죠. 송영길 대표의 어떤 정치적 비중이나 경력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장관보다는 총리 쪽 입각이 유력해지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출마를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차기 총리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걱정,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총리를 맡을 정도의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지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총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서 만약에 입각을 한다라면은 김민석 총리와 이제 교대를 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송영길의 어떤 헌신을 잊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물론 뭐 총리를 하는 게 보상은 아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송영길 대표가 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으로서야 대통령 다음으로 비중 있는 위치가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총리 카드도 일단은 대통령께서 염두에는 두실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송영길 총리 카드도 지금 염두에는 두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김민석 내놔라. 이거를 좀 강하게 더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당대표를 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이 총리로 차출이 된다고 해서 당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이철우님, 최평님, 송 대표님이 당대표 출마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나와야 돼요. 그거는 지금 정청래와 이제 경쟁하는 문제도 있고, 송영길 대표님이 어쨌건 민주당에 3년 동안 떠나 있으셨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아무래도 약해졌죠.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동안 송영길 대표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를 또 출마하는 데 대한 어떤 명분이 부족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출마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고, 또 그 당장 당을 수습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미래를 조금 고려를 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뭐 김민석 총리를 이제 당대표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정청래를 쫓아내고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고민도 좀 하긴 해야 되거든.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으면야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근데 연임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 분위기가 개헌을 할 분위기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임을 못 하시게 될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총선에 공천을 주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차기 대선하고 또 연결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무래도 당대표에게 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도 연임을 하려고 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당내 이게 권력투쟁이다라는 얘기가 뭐 임기 초에 무슨 권력투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게, 다음 당대표 선거가 다음 총선에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쥐게 되고, 총선 공천권을 쥔 사람이 대권에 이제 한 발 더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번 당대표는 사실 뭐 보궐선거였고 임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방선거 공천을 해서 비중이 있긴 하지만은 다음 당대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당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정청래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1인 1표제를 추진한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국당이랑 합당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결국은 당권을 친문 쪽에서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그럼 반대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임기 초에 뭐 벌써 무슨 당권이니 대권이니 이런 말이 나오고 권력투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 정청래와 친문, 조국 뭐 유시민까지 나서가지고 쟤네들이 판 깔고 있는데, 야 우리는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멍하니 있다가 진짜 정청래가 연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수습하는 건 훨씬 더 어렵죠. 집권 후반기가 되면은 대통령의 아무래도 그립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권력투쟁이, 그 대권 경쟁이 조기에 불붙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친문 쪽에서 저렇게 욕심을 안 내면은 대통령 임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죠. 정청래가 그냥 한번 하고 다음에 당대표를 김민석 총리가 하고, 또 김민석, 조국, 뭐 정청래 등등 뭐 나름 차기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러면야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꼼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임기 초에 뭐 차기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코 베이는 것보다는 우리도 대비할 건 저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를 다음에 당대표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나중에 가서 이거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10배, 2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